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대한애국당에 대하여입니다. 벌써 2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탄핵 무효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영향력 있는 보수우파 논객들 사이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신생 미니정당. 따라서 보수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한애국당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대한애국당이 왜, 어떻게 창당이 되었고 애국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이며 애국당은 그 반대 세력들을 극복하고 보수우파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기국 집회가 탄핵 인용으로 한풀 기가 꺾이고 태극기 세력들 내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애국심 하나로 뭉쳐서 정당을 일구어낸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후 당내 분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출당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됩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당원들 주도로 창당이 된 두 번째 정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안무치한 인사들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합니다. 태극기 세력들은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을 이루어냅니다. 보수파 논객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페넨 대표 정규재는 그 당시 축하 인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한당을 떠나가는 태극기 민심을 새누리당이 보듬어 안았다가 후에 단일화 등으로 다시금 자한당 지지 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던 듯합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5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탄핵 무효 집회를 지속하자고 탄핵 무효를 전국 방방곡곡에 외치자고 하여 만들어진 정당이었고 조원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얼마지 않아 당 지도부는 홍준표와 단일화를 추진하였고 조원진 후보는 완주를 주장하면서 내부 분란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자한당은 희망이 없으니 무조건 완주를 한다는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후보는 참담한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것이었으므로 성공적이었다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 변희재가 소속된 조직은 항상 깨진다는 이유로 마이너스의 손이라 불리는 변희재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당원들을 선동합니다. 물론 횡령 등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변희재는 그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거 후 첫 대한문 집회는 변희재의 선동에 흥분한 열성 당원들의 시위로 집회를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고 맙니다. 당 지도부는 문제를 일으킨 변희재를 비롯하여 조원진, 허평환, 정미용 등을 출당 조치합니다. 그 후 새누리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동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당 역사상 이렇게 빨리 많은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사라진 정당도 보기 드물 것입니다. 변희재의 마이너스의 손이 건재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허평환, 정미용, 변희재 등 새누리당에서 출당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의 창당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불행하게도 마이너스의 손 변희재가 또 함께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주도하여서 홍준표와 단일화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당원들을 결집하여 대한애국당을 창당합니다. 새누리당 창당 때와는 반대로 보수우파 논객들은 대한애국당의 창당에 비관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애국당이 보수우파의 분열을 획책한다 비난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한애국당이 창당되었고 여의도에 멋진 당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당사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마이너스의 손 변희재가 허평환 공동대표는 뇌물수수, 사무총장 정미용은 창당 행사 및 당사 인테리어 비용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분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변희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변희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창당 행사가 끝나고 얼마지 않아서 허평환, 정미홍, 변희재 등 창당 중심 세력 모두가 당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하게도 변희재의 마이너스의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한애국당은 아직도 굳건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미용 씨는 유명을 달리하셨고 허평환 장군은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변희재는 불행하게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구속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 미니정당의 탄생에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의 적은 자신들이 철밥통을 부술지도 모른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한국당 세력들입니다. 자한당의 정책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대한애국당이라는 정통 보수우파 정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조원진 등을 출당시킨 후 지리멸렬한 새누리당 잔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력들이 비난해야 될 대상은 허위 사실로 새누리당을 분열시킨 변희재인데 그 분열된 세력들을 다시금 모아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한 대한애국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애국당으로 합류하시길 권합니다. 조원진보다 변희재를 더 지지해서 애국당에 참여했던 이들은 변희재 출당 후 가장 극렬하게 조원진과 애국당을 음해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조원진의 친중 의혹설을 가장 먼저 퍼뜨린 인물이 변희재이며 그 변희재파들이 아직도 악랄하게 조원진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미용파들도 조원진을 음해하고 있기는 하나 변희재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미미합니다. 최근 들어 기타 듣보잡들이 연합을 하여 조원진과 대한애국당을 음해하고 나섰는데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들이라서 별로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애국당이 창당된 지 벌써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원 1인의 미니정당으로 기존 국회의원 영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영입하여 생겨날 문제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니정당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치룬 대선과 애국당의 이름으로 치룬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다가올 총선에서 대한애국당이 추가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보다는 기존 한석마저 잃게 될 가능성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 내외부의 분란 세력들이 끊임없는 분탕질을 어찌 잘 막아낼 것인지도 큰 숙제라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은 엉터리 탄핵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좌파 정당의 시초는 1990년 창당된 민중당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후 강산이 2번 바뀌어서야 좌파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애국당에게는 좌파 정당에게 주어졌던 그 20여 년의 세월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간 대한애국당은 꾸준히 국민계몽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더 몇 년을 노력하여야 그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꼭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투쟁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애국당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